안녕하세요. 사라져가는 야생식물 종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종자 바코드 프로그램을 설명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수향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교육이나 혹은 진로체험과 같은 교육들을 받기가 어려운 도서벽지학교와 특수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형태로 진행될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시간은 2차시로 구성이 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제로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미래의 중요 자원인 종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종자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목원 연구 기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저장고인 시드볼트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 교육입니다. 또한 진행 인력의 주기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히 정보 전달의 교육이 아닌 실험, 실습, 놀이 활동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교육입니다. 프로그램의 도입, 전개, 마무리, 실전 방안과 활동 방안 전반에 걸쳐서 국어, 사회, 미술, 도덕, 과학, 교과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과목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학습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 및 일반 중학교 아이들과 특수학교 아이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학습 도구도 저희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학습지의 활동 내용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였고요. 도서벽지학교 아이들에게는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종자 발화 키트가 간다면 특수학교 아이들에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풍나무 씨앗 만들기가 가게 됩니다. 도서벽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양방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면에 특수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지도교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줌 형태가 아닌 영상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야생식물들의 종자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를 채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있는 종자를 채집하고 그러한 종자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도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시를 한 편 읽고 진행하는데요. 비가 오면 생기던 웅덩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 바람은 나뭇잎을 내려와 슬그머니 덮어주고 겨울눈의 나뭇잎 온몸이 꽁꽁 얼 만큼 추웠지만 가만히 있어 주었지. 봄이 되고 벽돌담을 돌던 햇살이 쓱 손을 내밀었어. 그때 땅강아지는 엉덩이를 들어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지. 물 한 모금 우물우물 나누어 주었지. 경종우 시인의 새싹 하나가 나기까지는 이라는 시인데요. 아이들과 이 시를 읽으면서 야생에서 사람이 돌봐주지 않는 야생에서 종자가 발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아스팔트 사이에서 이러한 식물들을 보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식물들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식물이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지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종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야생식물 종자가 사람이 지배하지 않는 산과들에 자라는 작물이 아닌 종자들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분과 온도 또 환경이 맞아야지만 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닌 놀이학습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야생에서 종자가 번식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메모리 카드 게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은 키워드별로 카드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카드의 구성이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보았던 식량작물과 관련된 종자들이 아니라 야생식물 종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카드를 활용하기 전에 아이들이 각각의 키워드별로 이 활동에 관련된 카드들을 분류해 봄으로 인해서 충분히 카드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쉬울 수 있어서 키워드별로 메모리 카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을 조금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야생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종자가 번식하는지도 배우게 되고요. 교사와 함께 활동지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2차 시에는 미래를 위한 종자 저장인 시드볼트와 시드뱅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유전자원인 식물이 사라져가지 않도록 일종의 식물의 유전자원인 종자를 저장하는 씨앗 금고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딱 2군데밖에 없는 이 시드볼트에 대한 비교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국제적인 종자 저장소인 노르웨이 국제종자 저장소가 식량작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것이라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시드볼트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교하여서 시드뱅크와 관련된 설명을 다시 진행합니다. 뱅크가 유전자원인 종자를 보관하는데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면 뱅크는 마찬가지로 종자를 저장하지만 이용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요. 종자가 뱅크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또 종자의 정선이나 활력 검정과 같은 활동들은 우리가 왜 하게 되는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지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공된 종자를 아이들이 직접 관찰하고 또 이러한 관찰한 종자를 직접 치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종자의 크기를 재보고 색깔을 관찰하는 그러한 관찰학습과 또 발화율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발화 검정 테스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관찰학습을 같이 병행하여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도 최소 4주까지는 관찰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활동과 마무리의 의미로는 자생식물과 관련된 종자 바코드를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이 바코드는 사실 기존에 존재하는 바코드가 아니라 한국의 블루코드인 880과 그다음에 자생식물의 과임 186, 그다음에 940속 3849 분류군이라고 하는 숫자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바코드이고요. 기후변화나 혹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야생식물들이 점점 나중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숫자를 기억해주고 우리가 야생식물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자를 정선하고 남은 까락이나 혹은 종자가 충실하지 않아서 더 이상 발화할 수 없는 그러한 종자들을 활용해서 버려지는 종자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또 기억에 남은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이들과 다시 한번 시를 읽게 되는데요. 처음에 읽었던 시의 뒷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물론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 네가 팔짝 뛰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새싹이 일반적으로 종자가 야생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새싹이 났을 때, 그러한 식물들이 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밟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야생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아스팔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작은 식물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야생에서 그냥 흔히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식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방안의 하나인 것을 아이들과 되짚으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육 수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수학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특수학교 교사에게 활동지를 보내주고 아이들에게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보완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도했던 지도교사에게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간의 회의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일지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활동사진인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흥미를 잃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야생종자들을 나눠주고 정산하는 작업부터 시켰을 때 아이들이 이러한 종자들이 무척 신기하다라고 느끼고 되게 흥미롭게 접근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른의 편견으로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무척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